아 나라에선 도와주지 이렇게 해서 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가 나와서 하는 거죠. 왜 안 도와주냐고 해서 모르겠어요. 왜 안 도와줄까요? 걔네는 꼼짝없이 저기에서 이 모든 거를 몸으로 버텨내야 될 텐데 이 불이 다가가기 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법 안에서 모든 개는 개다라는 것만 이스태블리시가 잘 되면 될 것 같거든요. 모든 개는 개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상 안에서는 반려견 따로 그리고 농장견 따로 아니면 뭐 번식견, 생산업을 위한 이런 견을 따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누군가한테는 해당이 될 때가 있고 이 동물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농장에서 이런 학대를 겪는 경우에는 당연해요? 좌시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그 법 안에서의 이상한 모호함과 부조리 이걸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봄에 정말 영남권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 재난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그 산불이 났던 게 아마 3월 22일에 최초 발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2일인 오늘은 거의 지금 2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불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산불을 재난이 입혔던 막대한 피해 가운데에서 반려동물과 가축들의 피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119에서는 이 동물의 복지와 안전이 사람의 복지와 안전과도 연결된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끔 반려동물 그리고 가축들의 이야기 짚어보고 있습니다.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의 함형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매우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을 것 같은데 보통 때 이런 시간이면은 방송에 나와 계시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흔하지는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산불에서 구조된 동물의 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들을 보호할 공간이 없어서 임시 부지까지 임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지금 거기를 매일 한 10일 정도 계속 출근을 해서 아침에 지금 열심히 개들의 똥을 치우던 그런 시간에 오늘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정말 이렇게 일과를 네. 저희를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산불 피해가 사람에게도 미쳤지만 동물들에게도 미쳤다. 그리고 이번 경북 산불을 통해서 이 위액트라는 단체가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네. 지상파 방송에도 나갔었고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그리고 대표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일단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그리고 위액트 말 그대로 우리는 행동한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으면 그 언제든 달려간다,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체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봉사자들이 이제 작은 모임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좀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커져서 거의 1,500마리 정도의 동물들을 구조하고 입양을 보낸 그런 1,500마리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네. 지금 거의 몇 년째 됐습니까? 한 이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 위액트의 활동가들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위액트는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다면 그 현장에 위액트가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요청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뭐 양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SOS를 여기저기 다 쳐서 현장에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저희 기준에는 그것도 위액트 활동가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위액트의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도 이 위액트를 취재하기 위해서 산불 현장에 산불 네. 피해 동물 구조대로 하루 활동을 같이 하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액트를 알게 된 것도 이 SNS를 통해서였는데 이게 정말 많은 단체들이 사실 SNS를 통해서 당시에 그 산불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했는데요. SNS에서 위액트도 정말로 많은 활약을 보여줬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저희가 3월 22일 날 산청으로 먼저 출발을 했었어요. 그날. 그리고 네, 3월 22일 이제 오전에 불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오후에서도 이제 불이 도저히 꺼질 기미가 아니길래, 그리고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지금 직접 찍으신 사진인가요? 네, 저희가 다 직접 내려가면서 찍은 영상들이에요. 현장 가셔서. 네, 현장에 내려가면서 찍게 된 영상들인데 저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물론 사람들, 재산들 피해도 막대하지만 저기에서 가장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들은 결국에 동물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동물들은 같이 데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산불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안 되겠다, 다들 소화기, 그다음에 이제 절단기 이런 것들 챙기고 현장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게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하시는 불이 거예요? 넘어오는 과정이었고요. 이 옆에서. 근데 지금 이 닭장에 살아있는 닭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닭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닭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하나하나 꺼내더라도 막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를 다 꺼낼 시간은 사실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고, 네. 지금 이 옆에 불이 덮쳐오던 과정에 그리고 LPG 가스 탱크들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을 어떻게든 열어두려고 고정을 하고, 그리고 나가던 중에 지금 막 개들을 발견하게 되고 막 그 개들을 구조하는 막 이런 영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면 네. 그 동물들이 뭐 가축도 있고 진짜 반려동물, 뭐 마당개, 뭐 네. 고양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거는 지금 또 불이 난 현장에서 네. 구해서 나오시는 모습. 이제 이게 이 옆에서 이미 타운하우스 같은 곳이었는데 세 줄의 타운하우스는 완전 전소가 됐고, 그리고 이게 불이 정말 무서운 게 다 모든 것을 태우기 전까지는 계속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아까 그 닭장 같은 데를 열어두고 저희도 이제 도망 나가려는 중에 네. 갑자기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빌딩을 열어봤는데 이 강아지를 이제 피하라고 이 안에 묶어두신 거예요. 자기들 대피하면서. 네, 본인들이 대피하면서 데려가시질 피하라고 그 못하니까. 안에다가. 네, 그래서 당장 막 그거 이제 절단기로 해서 끊고 개 태워서 실어서 이렇게 도망 나왔었고. 절단기로 했다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목줄이 매여 있기 때문에 네. 절단기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시골이나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키우는 개들은 산책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셔요. 그렇겠죠. 묶어놓고 기르니까. 네, 그래서 묶여 있는 상태가 쉽게 일반인이 그냥 개를 이렇게 줄을 끊을 수 있지가 않아요. 어떤 줄 같은 경우는 아예 쇠로 되어 있어서 그게 땅에 완전 기둥에 해서 박혀 있거나, 있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시설물에 막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번으로 내려갔을 때 챙겼던 게 소화기보다도 먼저 챙긴 게 절단기였어요. 절단기. 이 줄들을 빨리 저희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끊어내고 어떻게든 애를 살리자, 이거였고. 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활활 타오르던 산,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산을 올라가는 와중에 막 전봇대에 스파크에 불이 붙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막 119에 신고를 하고 제발 여기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근데 저희 또 구조팀장하고 또 다른 활동가가 너무 위험한데 분명히 개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불을 보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피할 근데 수 얘네는 있죠. 묶여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묶여있는 저 희미하게 들렸던 개소리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이 둘이 미친 듯이 뛰어갔는데 그 개를 찾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데려올 수 있었고요. 네. 지금 뭐 스파크가 튀고 뭐 옆에 무슨 뭐 가스통이 있고 말씀하셨는데 네. 무섭지 않으세요? 내 솔직히 생명도? 무서웠죠. 솔직히 무서웠고요. 근데 오히려 근데 생각보다 내가 그 불 앞에서 초연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너무 무섭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불과의 안전거리를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차 안에 있어서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무서움보다 더 안타까웠던 게, 저 개들뿐만이 아니라 쟤네는 꼼짝없이 저기에서 이 모든 거를 몸으로 버텨내야 될 텐데, 이 불이 다가가기 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가 없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지금 계속 저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게 실제로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떤 상황일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뭐 산불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가서 봤기 때문에 사실 네.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지금 얼마의 생명을 구조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산청으로 시작을 해서 산청, 의성, 청송, 영양, 이제 영덕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3월 22일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 현장 활동을 계속했고요. 63마리의 동물들을 구조를 했는데 네. 이 동물들이 개, 고양이, 그리고 이제 식용 목적으로 키우던 토끼, 토끼? 네, 그리고 염소까지 구조를 했습니다. 아, 네. 개, 고양이만 한 게 아니라 네. 염소, 토끼까지도. 네. 닭도 아까 말씀하셨고. 네, 그럼- 닭은 이제 현장 치료. 이게 저게 저희가 토끼예요? 네, 안타깝게도 저 토끼는 죽었어요. 너무 화상이 심해서. 네. 아, 지금 저렇게 도망가는 게 아마 많이 아픈가 보네요. 네, 많이 아파서요. 그리고 사실 이런 토끼들은 저렇게 잡혔던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다 타죽은 동물들이에요. 네, 여기서도 염소네요? 저희가 이 염소 구조했고, 저 염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구조에서 네. 소도 보이고. 소도 다쳤던 소들이 되게 많았고, 이거는 지금 타죽은 동물들, 타죽은 개들. 뜬장이네요. 네, 뜬장 속에 있는. 아, 저거는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수의사분들과 함께.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총 4회에 걸쳐서 서울에 계신 너무나 훌륭하시고 감사하신 저희 협력병원 원장님들께서 네. 내려와서 계속 아이들을 치료를 이 해주셨어요. 강아지는 지금 살았어요? 네, 저 강아지도 살았고 이 고양이도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이 살았구나. 강아지도 살았습니다. 아니, 네. 이게 SNS에서 봤을 때 하얀 강아지인데 저렇게 됐다고 누가 하던데. 흰색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 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약간 갈색, 검은색 그런 강아지고 아, 이 저거는 친구도 지금 지금 화상이고. 네, 이 친구는 퇴원까지 했어요. 아, 네. 살았군요. 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네. 저희 대표님 모습 보이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보호자분이 있었던 그런 강아지인데 이 배 쪽 밑에가 화상으로 다 타버려서 거의 열려있는 수준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병원을 데려가려고 실었었다가 보호자님께서 이제 이 현장에 남아있던 다른 개들을 데려가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열심히 치료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포획하는 것만 도와드렸어요. 저건 뭐 하시는 거예요? 새끼. 이거는 잿더미 속에 어미 고양이가 아기들을 낳아두어서 사실 숨이 끊겨 있는 채로 발견된 아기들인데 현장에서 심장 마사지를 계속하고 산소캔을 쏘아주니까 지금 애들이 인공호흡 숨이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체온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숨이 멈춰있던 아이들의 숨을 돌려두는 것까지는 했는데 결국에 이 친구들은 살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네. 이게 현장에서 저렇게 구조를 하시면 네. 그만큼 보람도 크시겠지만 또 저렇게 생명들이 결국은 놓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사실 죽음도 겪다 보면은 좀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처음에 동물들을 잃을 때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무덤덤해진 네. 거예요. 많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무덤덤해졌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꼭 그렇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다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북 산불 구조는 올라와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데리고 올라온 녀석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도 계속 눈물이 났었고 다 데리고 오지 못해서 아직 남아 있었던 그런 애들을 생각하면 되게 오랜만에 지금 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영덕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한 달 정도는 지금 그래도 안 울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게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 구조단에게 그 SNS를 통해서 좀 모여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시민 구조단들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간 거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놀랐어요, 저는. 재난 상황에 이렇게 시민 구조대나 저희가 시민 활동가들을 그러니까 시민 봉사자님들한테 와달라고 한 건 처음이기는 한데 이제 위액트가 현장 구조 활동을 좀 장기적으로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불법 번식장이나 아니면 개농장 이런 곳에서 이제 개들 돌봄하는 인력 모집하고 아니면 이동하는 거 모집하고 그래서 저희만의 나름 매뉴얼과 시스템이 조금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경북 산불 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체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와주신 분들은 체계가 있었다라고 느꼈나 봐요. 네.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맞아요. 각각 수색 네. 구역을 할당받은 다음에 네. 수색해서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네. 또 보내면은 이제 바로 누군가가 본부에서 누군가가 네. 하고. 네.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아까 그 너무 힘든 그런 생명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구조 과정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이게 길이 많이 통제가 됐었던 상태였어요. 산불이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통제가 정말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영덕에서 있다가도 한 번씩 이제 다시 서울이나 저희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던 과정 중에 아무래도 우리는 영덕에서 활동을 집중했지만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또 놓쳐진 동물들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성 쪽에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남겨져 있는 동물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분께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막 허리 짚고 막 저기서부터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민 분들도 사실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네.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다가가서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 이랬더니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사실 내가 불나고 2주 동안 무서워서 이쪽을 다시 못 왔다. 근데 내가 키우던 개를 찾으려 왔다. 그래서 언제쯤 마지막으로 보셨냐 이랬더니 불이 양쪽으로 이렇게 덮여오는 상황이었대요. 본인 집은 이 가운데 있었고 네. 이쪽에서도 불이 넘어오고 이쪽에서도 불이 넘어오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고 이제 마을에 좀 젊은 분들이 트럭 끌고 무조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아기 때부터 키우던 뜬장 안에 있던 이 강아지가 있어서 이 개를 풀어줬대요. 아 그래도 그래- 풀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이 개가 마당에까지 나와서 할머니한테 좋다고 막 이렇게 매달렸나 봐요. 근데 그 트럭에 태울 수는 없잖아요. 아, 못 데려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어떻게든 살아, 도망가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떠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게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어떻게든 여기를 막 허리를 짚으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개가 생각나서 생각이 마음에 나서요. 밟혀서 네. 눈에 밟혀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혹시 이 개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 왜냐하면 제가 그 집 주변을 돌다가 사체 하나를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저쪽에 사체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혹시 어머니가 한번 봐주시겠냐. 안 힘드시겠냐. 그랬더니 확인을 해야겠대요. 안 그럼 내가 얘를 계속 찾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다 탔는데 보자마자 아, 쟤 우리 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 할머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 개를 살리려고 뜬장의 문을 열어줬고 도망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이 개는 한 번도 이 뜬장 밖을, 이 마당 밖을 나온 적이 없어서 이 애가 죽은 데가 어디였냐면 집 바로 옆에 되게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농막 같은 걸 지어놨었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안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다 녹아내리면서 그냥 거기에서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 비슷한 사례 SNS에 올리신 거 본 것 같아요. 네, 리액트 네, SNS에서.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할머님은 어떤 상태신가요? 아무래도 또 개를 키우지 않을까 싶으세요. 혼자 네. 사시나요? 혼자 사세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적적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이제 혼자 지내시는 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면은 더 적적해서라도 반려동물을 맞아요. 기르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동물들을 대피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다 되게 이제 아무래도 개들은 활동량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들인데 계속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줄, 그냥 뭐 노끈 이런 걸로 해두면 애들이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쇠줄이 쇠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탄탄한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개들이 혹시라도 이걸 끊고 나가서 사고를 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재난 상황에 이렇게 사람도 불을 제대로 피할 시간이나 여유조차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누가 어떻게 그 긴박한 순간에 이 풀어지지도 않는 이 쇠줄을 끊어주고 풀어주겠어요. 네, 근데 고령층이 많은 곳일수록 동물들의 피해가 더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쉬운 거는요. 그러니까 말로 정말 쉬운 거는 다 집안에서 개 키워주시면 돼요. 네? 집 안에서 이 마당개, 논개, 밭개, 뭔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개들이 없게 개를 키우려면은 집 안에서 키워주시면 실내에서. 실내에서. 네. 그럼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되게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실내에서 기르다가 만약에 네. 이렇게 산불 상황이 되면 같이 도망가게끔. 같이 도망가는 게 만약에 불가하다면 일단 뭐 이것도 실내를 나가본 적이 없다라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실내에서 개들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가 법제화가 되거나 제도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큰 개들을 집에서 많이 안 키우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반려동물들이 함께 대피시설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개들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대피소에 출입이 안 되는데도. 출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도 매몰차게 하기는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 개들이랑 같이 잔 적도 있거든요. 대피소에서 조그만 2마리 막 이렇게 옆에 두고 막 만져주고. 근데 대피소에 있을 때도 계속 줄을 잡고 있는 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분이 데리고 있으셨는데 계속 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절대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대피시설에 개를 대피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개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개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 혹시라도 다치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물수도 그러니까 있고.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큰 개들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키웠으면 좋겠다. 집안에서 키울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을 막고 싶다라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맞아요. 너무나도 맞아요. 네.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긴 네. 합니다만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도록 하면 네.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목줄 네. 그리고 뜬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뜬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걸 뜬장이라고 하는지부터 좀 설명 이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늘에 띄워져 있는 그야말로 뜬장. 장. 네, 그래서 이걸 뜬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뜬장에서 동물들 이게 개뿐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 고양이도 있을 때도 있고 개고양이, 뭐 염소도 뜬장에 있을 때도 네. 있고. 저게 뜬장인가요? 보이나요? 지금 네, 저런 게 다 뜬장입니다. 아, 그야말로 네. 떠 있네요. 떠 저렇게.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저렇게 있는 이유가 똥이랑 오줌, 그러니까 배변. 배변 같은 게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물론 개들의 다리에는 너무나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발이 다 벌어지겠다. 네, 발바닥이 다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체중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되면서 되게 위태한 경우도 많고 사실 많은 개들이 저기를 지나가게 된다면 되게 많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런 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걸 막 이렇게 보수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뜬장에서 오랫동안 사육된 동물들의 정말 슬픈 건요. 문을 열어줘도 나오질 못해요. 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경북 산불을 다니면서 쭉 지나갔을 때 뜬장의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애들이 그 안에서 타 죽었어요. 아, 문을 열어주고 열려 있었는데. 갔는데도 네. 그 안에 있다가 네. 그냥 타 죽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사체들도 다 수습하신 거잖아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다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소유주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데려가도 되냐라고 한 아이들은 데려간 아이들도 있었고 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이 사체라도 남아 있어야 보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지는 못했고요. 네. 그야말로 저 뜬장은 요즘 뭐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식용견 농장들에서 많이 보는 그런 맞아요. 지금 저게 저희 네. KBS 자료화면인데 네. 그런 것 같은데 저건 그야말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네요. 네, 인간의 편의와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둔 시설이고요. 근데 거기에 그리고 저렇게 산불이 오면 그야말로 정말 다 죽는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보통은 되게 작은 공간에 뜬장 하나하나의 공간에 여러 마리를 우겨 넣는 그런 형태로 사육이 된단 말이에요. 불이 와서 너무 크게 덮치고 있는데 누가 저기 가서 하나하나 이걸 다 열어주겠어요. 그렇죠. 네. 목줄은 네. 혹시 대안이 없나요? 목줄은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게 어쨌든. 참 어려운 게 지금 현행법 동물보호법 상으로는요. 1m 목줄 사육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길이가 1m는 네, 길이가 1m면 안 돼요. 네. 무조건 2m는 돼야 돼요. 그리고 기네요. 네, 그래도 그리고 잔반을 주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뜬장 사육도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럼 다 불법인데 아직 저렇게 지금 저게 보면 목줄에 지금. 네, 이것도 되게 짧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는 잔반을 먹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음식물 하거든요. 쓰레기. 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저게 2m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결국에 계속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누군가가 나가서 저런 것을 적발하고 계도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인프라로는 그게 되지 않는 것 저건 같아요. 왜 가린 거? 아, 저기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아기 상처, 강아지가. 화상이군요. 네, 화상으로 얼굴이 다 타버렸고,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아예 녹아버려서 눈을 제대로 닫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살았나요? 네, 저 친구도 살았고 이 친구도 살았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나 봐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네, 기억해요. 네. 아직 이름을 외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 친구도 살았어요. 아니 지금 저렇게 다 타버리는데 어떻게 살았네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불이 덮쳤을 때, 그리고 영덕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남아있는 CCTV조차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하얀 개인데. 얘도 아마 타서. 흰개일 거예요. 뭐 살짝 노란색이 섞여 있긴 할 텐데 저희도 처음에는 데리고 왔을 때 누렁인가 보다 했던 게 지금 흰색인 애들이 꽤 있고, 얘는 이제 흑구, 이제 호구 무늬. 호랑이 무늬. 호랑이 무늬. 호피 무늬. 네, 호피 무늬. 아휴, 그 진짜 어떻게 살았죠? 이 친구도 너무 살았어요. 네. 아니 저렇게 다 타버린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 있었길래 그래도 목숨을 저희도 그게 너무 쓸수 궁금하더라고요. 있었는지. 어떻게 도대체 살았니? 왜냐면은 뜬장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뜬장 안에서 죽은 사체와 살아있는 동물들이 같이 갇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나머지 하나가 타 죽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숨어서 피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정말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맞아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저기 그 개 보여주셨지만은 얼굴이 많이 다친 개들이 많네요. 네. 왜 얼굴 쪽이 많이 다친 거죠?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고 저희 협력병원 수의사님들한테 여쭤봤었는데, 목줄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줄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가동할 수 있는 몸의 범위가 아무래도 얼굴은 너무 좁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있으면 이 손목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얘네는 그거를 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는 차라리 뭐 피할 수 뒷다리는 있는데 어떻게든 몸을 옆으로 어떻게든 막 각도를 해가면서 이 줄을 짧게도 해보고 늘려도 해봐. 살기 위해 얼굴은 몸부림을 그걸 칠 수가 못하는 거예요. 있지만 얼굴은 네. 피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구조한 개들 중에 줄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끊어준 줄들도 이제 티가 나거든요. 줄을 보면 이건 끊어줬는지 아니면 누가 풀어줬는지 이런 게 티가 나는데, 네. 얘는 땅바닥에 박혀있던 이런 고철 같은 게 그대로 또 올라온 거예요. 불이 오는 순간에 너무 뜨거워서 온몸이 타기 시작하니까 얘가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땅바닥에 박혀있던 자기를 묶어놨던 그 쇠줄을 뽑아서 도망 나온 그게 거예요. 그게 같이 보인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뜬장 안에 지금 바로 옆에 사체인가요? 죽어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엉덩이만 탔고 어떻게 이 친구는 다 탔지? 그러니까 애들만 알겠죠.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아니 그러면 진짜 타 죽는 걸 다 봤다는 얘기. 맞아요. 네. 정말 생각도 하기 힘듭니다. 네. 정말 뜬장은 아까 현행법으로도 뜬장 내 사육은 위법이라 하셨으니까 네.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목줄도 제가 직접 이번에도 산불 현장 갔을 때 봤는데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목줄이 뭔가 이렇게 박아놓고 묶여놓은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게 있던데. 그걸 보통 이제 와이어 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개들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다니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보호자분들은 그 와이어 줄을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위에다가 해서 달아놓으면은 고리를 두고 이제 개가 쭉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잡느냐인 것 같아요. 1m에 묶어두는 게 낫니? 아니면 와이어 줄로 해서 조금이라도 다닐 공간이 수 있게. 나온다면? 네, 그렇게 해주는 게 낫니? 이제 그거에 대한 비교도 있겠고, 아니면 와이어 줄이 낫니? 아니면은 집안에서 키우다가 데리고 산책 몇 킬로미터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낫니? 또 이것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점차 바뀌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1m의 삶이라는 지금 네.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내용이 어때요?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한 3시간만 해보면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묶여 있으라고요? 직접 어딘가에 더러운 곳이 아니더라도 그거 하신 기자님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있으세요. 체험으로. 네, 정말. 그리고 그걸 보고서 놀랬던 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시골 개들의 삶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막 잔반도
그 시골 개들한테 주는 그 잔반도 먹어보셨어요? 보통 저희는 쳐다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만 해보면 사람들 개 묶어서 안 키울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고 뭐고 다 뺐고요. 그냥 한여름 아니면 한겨울에 그냥 옷은 그래도 하나 주고요. 해서 딱 1m로 묶어놓으면은 저 1m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지 알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다 기를 수는 없는 맞아요. 입장이다 보면 네. 그러면은 차라리 안 키워야 돼.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되나요? 근데 사실 뭐 차라리 안 키우는 거 다 실내에 데려가서 키우는 거는 너무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씩 바꿔가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 키우려면은 최소한 비, 눈, 햇빛 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집. 근데 또 이게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고무 개집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고무 개집은 여름에 이 온갖 뜨거움을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또 여름에는 사실 판넬로 지은 집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또 이게 겨울에는 또 추울 수가 있어요. 단열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땅에서 너무 춥지 않게 위로 띄워서 뭐 네. 벽돌 깔고 그 위에다가 집을 놓으라는 얘기까지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를 챙겨주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이해나 의식이 있으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그런 개들을 챙겨주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개들이 다 저렇게 사육되는 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려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사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저게 반려동물이나 반려견의 지위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사육되는 동물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결국에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행히도 조금씩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번에 산불도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울진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강원도 쪽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목줄에 의해서 이제 할 일 없이 희생됐던 가축들이나 반려동물들이 피해를 다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조금 목줄을 뭐 나름 풀어주기도 하고 뜬장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물론 뭐 다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대형 산불 이후에 어떤 의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저희도 울진이랑 고성을 다녀왔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뀌긴 했어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개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 특히 이번에 축사하시던 분들이 축사 열어두고 어떻게든 막 애들 몰아서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리려는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전 산불에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찾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민분들, 이재민분들 본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살리기 그 위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네, 그 순간에서도 어쨌든 살렸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목숨을 걸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 동물들을 분들 지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셨었고 심지어 이제는 소방대원분들 아니면 의용 소방대원들 아니면 이제 동네마다 이제 주민분들이 이런 거를 꾸려서 다니세요. 그분들이 동물 보이면 계속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동물 피해가 그래도 줄었어요. 물론 이번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예전과 비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네, 그때에 지금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다. 네,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저렇게 활동 현장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네. 이번에 어쨌든 이제 많은 부분을 동물 단체 네. 그리고 보이는 수의사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름 없는 시민 봉사대들이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위액트라는 이름이 우리는 행동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의 활동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아이들을 접하고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결국에 위액트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민간 구조대는 SNS에서 이제 경북 산불 피해 동물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시민봉사자분들이 현장에 직접 내려와서 동물 수색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조도 직접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손이 모자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도 동물을
구조해 본 적 없던 이 시민분들도 옆에서 뭔가를 잡아주시고 막 이런 도움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또 수의사분들께서 4회에 걸쳐서 영덕에 내려오셔서 현장에 있는 동물들을 직접 치료해 주시고 처치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결국에 다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아무도 위액트가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대가를 들여서 와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북 산불 구조에서 운영됐던 위액트의 시민 구조대는 정말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앞으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있다라고 하면은 시민분들한테 또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랑 사람 5명이 모였을 때랑 50명이 모였을 때랑 할 수 있는 일의 스케일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위액트 내부 인원들만 내려가서 이 활동을 계속 했었더라면 사람들께서 그만큼 공감해 주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와서 이런 참여를 하신 분들, 그리고 이 참여하는 현장 시민분들을 보면서 또 그런 것에 귀감을 느끼시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리플 이펙트처럼 조금씩 쌓아가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맞아요. 화상 입은 네. 어떻게 보면 리트리버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네.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 기쁨이 생각보다 매우 크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밖에서 계속 요새 유튜브로 영상 보여주시면서 세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직접 보니까 다르죠. 그쵸? 아까 리플 이펙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진짜 경험해 보면 어떤 그런 희열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산불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지금 그 피해 동물들의 상태, 아직 살아있는 동물들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아직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17마리예요. 아직요? 아직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는 친구들이 17마리가 화상? 있고요. 화상이랑 그리고 이제 심장사상충. 아무래도 대부분의 개들이 밖에 있었고, 대부분이 아니라 집안에서 구조된 동물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다 밖에 있었다 보니까 모기한테 계속 물리고, 그러면 이제 개들은 심장사상충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개들이 온갖 매연이랑 연기를 이번에 마셨잖아요. 네. 산불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폐 손상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치료는 이미 안 그래도 위험한 치료인데, 거기서 이제 그 기저질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산불 피해로 인한 화상, 그리고 폐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런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 피부 화상이 있고, 네. 저렇게 무슨 뭐 호흡기로 인한 뭐 폐 손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네. 근데 화상이 굉장히 작아 보여도 이게 털에 가려져 있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안 그래도 그때 구조하신 리트리버도 사실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여기 이 정도였잖아요.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어떻게 지금 되냐. 저게 치료하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에는 그 화상 연고 바르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처음에 상처의 크기가 진짜 한 뭐 3cm, 5cm밖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도 이게 화독이 빠지지가 않으면 점점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 이제 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를 할 때 방어선을 구축하고 어떻게든 그 방어선 밑으로, 민가 방어선 밑으로 못 내려오게 막는 것처럼 네. 화상 처치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 화상 치료가 처음에 피부를 태우고 간 부분이 딱 그 안으로 컨테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게 퍼져버리고, 그 퍼져버리는 부분이 괴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다 뜯어내고 새살이 올라오는 걸 계속 드레싱을 해줘야 되고,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애들이 지금 2달씩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도 제일 힘든 게 화상 치료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오히려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그래도 국소마취라도 하던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아프니까 이건 뭐 살살 해주세요, 아니면 뭐 약을 써주세요라는 이런 요청을 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는, 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네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매번 마취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이제 나오는 딜레마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맞아요. 그냥 안락사 시켜서 보내주는 게 오히려 더 최선이 아니냐라는 그 맞아요.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치료 과정을 지나면서 그 고민을 하게 했었던 친구들이 한 2친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정말로 비용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이 친구들에 대한 포기를 못한 게, 그렇게 아프고 우리는 쳐다보는 것조차 미안해서 못 쳐다봤거든요. 이 드레싱 과정이 그냥 정말 살점이 녹아내어 나오고 뼈가 다 돌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 친구들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타 들어갔는데도 심지어 막 본인의 위가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아, 이게 진짜요? 다 타 들어가서 근데도 얘가 밥을 먹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다른 생명에 너는 그냥 너무 아프니까 죽는 게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을 보이는 개들을 포기하는 거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에서 구조됐던 친구들이 물론 죽은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그 힘든 과정을 얘네가 다 겪어냈어요. 그 개들은 살았나요? 그렇게 막 위가 보일 네, 정도로. 그 친구 살았어요. 근데 아직 퇴원은 못했어요. 네. 세상에. 그런 거 보면 생명력이 참 강하다라는 진짜 생각이 대단해요. 네, 들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비용을 과연 그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네. 저렇게 지난한 어떤 화상 치료가 돈도 많이 들 거고 네. 아무리 뭐 수의사분들이 좀 도와주고 협력병원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위액트라는 단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비용을 비용 걱정 없으신가요?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몇 마리를 구조를 했는지를 계산을 잘 못했어요. 현장에서 계속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 실어주세요, 저 친구 실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수차를 파더니 오늘만 20마리가 구조가 됐네 막 이렇게 계산이 되기 나중에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희도 산불 때문에 개들을 구조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60몇 마리를 산불 피해 동물을 구조한 적은 저희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하나도 못하고 동물병원에서 되게 당당히 저희 이번에는 할인 안 하고 돈 잘 내볼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치료를 병원에서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몰랐거든요. 아, 이 정도일 줄. 그래 그러면은 영수증 한번 제대로 찍어서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얘는 화상이 심하지도 않은데 2도 화상밖에 없었던 애고 딱 일주일 있었는데 얘 병원비만 무슨 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의 반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시 할인해달라고 해서 많은 할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 동물을 도와주시려는 마음으로 이 수의료 치료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 동물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달씩 4달씩 입원해야 되는 친구들을 저희가 아무리 돈을 깎아달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를 500만 원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3, 4개월을 입원을 하니까. 그러면은 최소 한 5마리에서 8마리 정도는 3, 4개월 입원을 한다면 한 3, 4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아휴. 그럼 걔네만 벌써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그래서 억. 지금 근데 저희가 계속 어떤 걸로 저희가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냐면 돈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는 부분이니까 돈은 만들어내보자. 치료비는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치료하게 하자. 왜냐하면 돈 걱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치료를 할까요? 저런 치료를 할까요? 이제 저희가 보호자기 때문에 병원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돈 앞에서 소극적이 돼버리면 더 좋은 치료를 못하는 못하니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중간 정상 영수증을 안 하고 있어요. 퇴원할 때만 영수증을 보고 일부러 중간에 안 중간 봐요. 정산 안 해요. 중간 정산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소극적이 마음이 될까봐 흔들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때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고 지금 위액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러면 모금을 주로 하시는 네, 편인가요? 그래서 위액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고 네. 오롯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각종 SNS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이 동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입양 갈 때까지 보호하고 이렇게 도와주게 정부나 되는 지자체의 지원 전혀 없어요? 거예요. 영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영덕에서 돌아다닐 때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나라에선 도와주지? 이렇게 해서 다 놀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고 해서 모르겠어요. 왜 안 도와줄까요? 이거 보시는 국가 지도층 분들은 좀 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네. 영원이다. 나라 네. 지원이 다 모금으로만 네. 되고 있다. 아, 그러게요. 노동도 기부, 시간도 기부, 돈도 기부. 지금 뭐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위액트 대표님을 필두로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많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싶었었던 애들이 있는데, 그랬는데
나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늦었어서 그래서 살리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진짜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의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계속 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반대 관점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난 녀석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처음으로 뜬장에서 내려온 이 녀석들이 처음으로 바닥을 밟고 뛰기 시작했을 때 그걸 보면서 느끼는 사람의 그 희열? 그 카타르시스인 것도 같은데 그 감정은 정말 돈을 주고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리트리버 친구 있잖아요. 네. 곧 태어나면 뛸 거거든요. 제가 뛰기 시작하면 그 첫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거 제가 못 잊으실 거예요.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네, 못 잊으실 거예요. 그러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치료가 끝난 아이들은 그럼 입양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나요? 주인한테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돌아간 친구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어떻게 돌아가게 됐냐면은 산청에서 구조된 친구가 하나 돌아갔고 그리고 영덕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 친구는 아무래도 지금 주민분이 찾고 계실 것 같아 해서 데리고 있다가 바로 몇 시간 안에 돌아간 친구가 있었고 네. 산청에 있었던 친구가 돌아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밖에서 키워지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최대한 실내 공간에서 키울 수 있게 그리고 짧게 1m 목줄이 아니라 줄 길게 이렇게 해서 키워달라 그 약속을 받고 돌아갔고 지금도 사실 얘네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소유주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얘네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 먹으면서 물론 치료는 힘들었겠지만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거기에서 모든 게 무료한 묶여서 그 삶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키우게 해주시면 안 되냐.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겠다. 우리가 잘할게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 예뻐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해서 어제도 그렇게 해서 소유권 하나 더 포기받았고 지금 최대한 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소유권 포기까지 받아서도 다 네. 보듬어 안으시면서 네. 동물복지를 생각하고 계신 위액태 하명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사실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 복지에 대한 공약이 나오는 것도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혹시 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제일 간단하게 바뀌려면,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면요. 이 법 안에서 모든 개는 개다라는 것만 이스태블리시가 잘 되면 될 것 같거든요. 모든 개는 개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상 안에서는 반려동물 따로, 반려견 따로, 그리고 농장견 따로, 아니면 뭐 번식견, 생산업을 위한 이런 견을 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것이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누군가한테는 해당이 될 때가 있고 이 동물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농장에서 이런 학대를 겪는 경우에는 당연해요? 좌시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지자체에 민원을 넣다가 하더라도 농장견이니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에 대한 동물 관련 공약을 누군가가 내신다라고 한다면 제발 개는 개다 이거 해주시는 분 개는 개다. 개는 개다 이 법에 나와 있는 그 법 안에서의 이상한 모호함과 부조리 이걸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는 개다. 개는 개다. 모든 개는 다 개다. 같다. 네. 마치 네. 사람도 사람도 평등하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게요. 당연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사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 119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산불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골에 반려가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보셨으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한다면 줄을 끊어주세요는 더 이상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을 많이 끊어주셨어요. 이제는? 네,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뜬장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사육장 문을 열어주세요. 줄을 풀어주세요. 줄을 끊어주세요였는데 지금은 이 동물들이 한 번이라도 이 본인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네,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만 얘네가 도망갈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이 줄을 하나하나 목줄까지 다 풀어주셨던 주민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저희한테 주소를 주시면서 여기 가서 자기가 풀어준 개들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갔거든요. 한 마리가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 집 앞에서 그대로 다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풀어주는 게 결국에 몸에 있는 그런 장치를 떼주는 거지만 결국에 이 장치를 떼준 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얘가 나가봤을 수 있어야 그러면 되잖아요. 산책을 해본 경험이 산책을 한 있다라거나 번이라도 해봤으면. 한 번이라도 그럼 도망갔겠네요. 네, 한 번이라도 해봤었으면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보지 못한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타죽음이 된 거죠. 다 죽을 수밖에 네. 없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제가 봤는데 손이 되게 깨끗하신데 사실 그 네. 활동 현장에서 대표님의 손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그걸 보고 네. 정말 무슨 발레리나의 발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아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 복지가 비단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복지랑 이제 연관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사회든 간에 가장 최약체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약체. 네, 최약체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사회에서 결국에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이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좀 발전이 되기는 했어요. 제가 처음 동물활동을 시작했을 때 2018년에 비해서 지금은 깨어있는 분들이 그래도 더 계신 것 많아요.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정말 제대로 된 선진국의 모습을 띄우고 그리고 진정한 동물 복지에 대한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더 잘 챙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활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119에도 또 산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동물복지가 사람복지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좀 제보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종종 귀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시간, 기회비용이 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위액트의 함영선 대표님 모시고 산불 피해 동물 구조 활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